어머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돈만 있으면요. 나는 너희에게 줄 생각이 없다. 이 돈은 내가 내 뜻대로 쓰겠다. 오늘의 사연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억대의 비밀 통장을 숨겨온 어머니, 그리고 그 돈을 향해 무릎 꿇은 며느리.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합니다. 밥을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지요.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니까요. 제 삶은 늘 가난했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이면 동네 아이들은 털모자를 쓰고 장갑을 꼈지만 저는 언니가 쓰던 낡은 헝겊장갑 하나로 버텼습니다. 눈 오는 날 손가락이 얼어붙어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친정 형제들은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했지만 저는 시골에 남아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며 눈물이 난 날도 많았습니다. 결혼 역시 특별할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웠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그의 말은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장사도 공장도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에잉, 쯔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한다더니.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착하잖아요. 하지만 돌아서면 눈물이 터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나왔고 딸들은 시집을 갔습니다. 드디어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들이 결혼하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참 기특했습니다. 똑부러지고 당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어머니 방식은 구식이에요. 그녀는 숨쉬듯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국을 끓이면 간이 짜다고, 된장찌개에 고기를 넣으면 기름지다고, 김치가 쉬어도 묵어도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과자 사주세요. 저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몇 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동전 만지다가 병 올마요. 요즘 성분도 모르는 과자 함부로 주시면 어쩌려고요? 그 순간 저는 손주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는 움찔하며 제 손에서 동전을 놓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날 손주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 다 새운동화 신었어요. 나도 갖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장 사줄 수 없었지만 마음이 다치지 않게 장터에서 떡 한 봉지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사주세요. 애들 버릇 나빠져요. 그 말에 손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동자 속에서 하고 싶은 말조차 꺼내지 못한 제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갈등은 친척들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큰집 제사 때 저는 평소처럼 일을 거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에서 젓가락을 빼앗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괜히 손대지 마세요.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놓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올케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는 좀 나아.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에도 사소한 일마다 부딪혔습니다. 빨래를 널면 며느리가 와서 다시 내리곤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널면 옷이 안 말라요.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 손주 숙제를 돕고 있으면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휴, 어머니, 요즘 문제풀이 방식이 달라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동네 눈치 보며 살아왔으니 며느리 눈치 보는 것도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불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옷을 입고 다니는 저를 존중할 이유 없는 사람으로 본 것이겠지요.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제대로 돈 벌어본 적도 없잖아요. 아버님이 실패만 안 했어도 저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는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폭발할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고구마 장사에서 남은 돈, 김장 도와주고 받은 품삯, 1,000원짜리 한 장까지 은행 직원이 저를 기억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적금 넣으러 오셨네요. 그 말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숫자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통장은 언젠가 아들의 앞날을 밝혀줄 등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은 제 자존심이 되었고 세상이 무시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이 되어갔습니다. 겉보기엔 반짝이던 며느리네 삶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고 집에는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밥상에서 고기가 사라지고 며느리 얼굴은 점점 그늘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에 돈 좀 있으세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고 은행에서 집도 내어놓으라고 해요.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면 우린 끝입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모아온 억대의 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그제야 며느리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래 뵀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오랜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했지만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어머니,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무시만 당하며 모은 돈, 이제는 제 뜻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전부 해지하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기부처 계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전부 해지해주세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요, 저희는요. 내 애들은 내가 책임진다. 평생 너희를 책임지려 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책임지고 싶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통큰 기부자라 부르지만 저는 그저 제 삶의 빛을 갚았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눈치에서, 돈의 굴레에서, 평생 저를 올가맨 가난의 기억에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머니의 선택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